안녕하세요. 그랑파리 최 대표입니다. 오늘은 에르메스 가방을 볼 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죽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르메스를 보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보시죠. 버킨이냐 켈리냐, 사이즈가 몇이냐, 컬러가 뭐냐,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르메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에르메스의 세계는 가죽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은 버킨이어도 토고냐, 클레망스냐, 앱송이냐, 스위프트냐 또는 악어 가죽이냐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관리법도 다르고 리셀 시장에서의 평가되는 가치도 달라집니다. 에르메스에서 가죽은 그냥 겉감이 아닙니다. 그 가방의 성격이고 분위기이고 가격의 이유입니다. 오늘은 너무 어렵지 않게 에르메스 대표적인 가죽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버킨이나 켈리를 볼 때 이건 이런 성격의 가죽이구나 하고 조금 더 깊이 보이실 겁니다. 에르메스가 소재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가죽에 강한 브랜드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에르메스는 1837년에 마구 공방으로 시작한 브랜드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 가죽은 단순히 예쁜 소재가 아니었어요. 안장이 불안정하면 기수가 다칠 수 있고 고삐가 끊어지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에르메스에게 가죽은 처음부터 장식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에르메스 가죽은 지금도 가공 방식부터 다릅니다. 버킨 하나를 만들 때 한 명의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가방 안쪽에 작은 알파벳과 숫자, 스탬프, 그것이 그 가방을 만든 장인의 식별 코드예요. 내가 이 가방을 만들었다는 서명인 것이죠. 그 정신이 지금의 버킨과 켈리까지 이어진 겁니다. 에르메스 가방은 로고가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형태도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소재입니다. 에르메스의 럭셔리는 로고도 있지만 소재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죽이 그 가방의 성격이고 가치의 출발점입니다. 에르메스 가방이 왜 그렇게 비싼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브랜드 값이지 뭐, 마케팅 비용이지 뭐. 그런데 가죽 업계를 오래 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에르메스 가격의 출발점은 가죽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프랑스의 명문 제약소들을 직접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죽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를 통제한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같은 송아지 한 마리 가죽을 가져와도 에르메스는 가장 결이 곱고 흠이 없는 부위만 골라서 씁니다. 한 장의 가죽에서 버킨 하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같은 가죽이라도 에르메스 기준을 통과한 가죽은 단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브랜드 로고 값도 있지만 가죽 한 장을 고르는 그 기준값인 거죠. 소재 하나씩 그 이유까지 알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매일 들어도 품격을 잃지 않는 가죽 하면 가장 먼저 말씀드릴 소재 바로 토고입니다. 에르메스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대표적인 가죽 중에 하나죠. 토고는 표면에 자연스러운 결이 있어요. 너무 매끈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거칠지도 않습니다. 제가 토고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표면의 결입니다.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결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있어서 스크래치가 나도 힘이 분산이 되고 매끈한 가죽은 긁히면 바로 티가 나는데 토고는 결이 그걸 흡수해줘요. 그래서 일상에서 들어도 훨씬 강한 겁니다. 처음 에르메스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토고가 많이 추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지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멋이 납니다.
다음은 클레망스입니다. 클레망스는 토고와 비슷해 보이는데 들어보면 느낌이 약간 달라요. 토고와 클레망스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손으로 살짝 눌렀다가 떼보면 토고는 빠르게 돌아오기도 하고 클레망스는 조금 더 천천히 돌아옵니다. 사실 토고와 클레망스는 같은 수컷 송아지 가죽 계열이지만 제혁 과정에서 드럼 슈링크 시간이 다릅니다. 토고는 가죽을 좀 더 강하게 수축시켜서 섬유 조직이 촘촘하고요. 클레망스는 그 수축 밀도가 낮아서 입자가 조금 더 크고 무게감이 약간 더 있습니다. 나는 너무 각이 잡힌 에르메스 제품보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느낌이 좋아요. 이런 분들께 딱 맞는 소재입니다. 앱송은 에르메스 가죽 중에서 실용성 하나는 정말 탑입니다. 가볍고 형태가 잘 잡히고 스크래치에도 강하답니다. 앱송은 사실 만드는 방식이 다른 가죽들과 다르답니다. 크롬 처리를 한 다음에 열과 압력으로 표면에 격자 패턴을 새기는 공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순히 예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정으로 가죽 내부 섬유가 더 조밀하게 눌리면서 강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같은 두께라도 형태가 더 잘 유지되는 겁니다. 앱송은 자연 결이 아니라 고온 프레스로 눌러 만든 엠보스드 가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에 미세한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과 스크래치에 압도적으로 강하고요. 다만 섬유가 이미 압착이 되어서 깊은 찍힘에는 복원력이 낮다는 점도 솔직하게 짚어드립니다. 켈리 셀리에처럼 각이 딱 살아야 예쁜 가방에는 앱송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말하자면 잘 다려진 화이트 셔츠 같은 가죽입니다. 스위프트는 부드럽고 매끈한 가죽이에요. 이 가죽의 가장 큰 매력은 컬러가 정말 예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스위프트에서 컬러가 더 예쁘게 살까요? 표면이 매끈할수록 염료가 균일하게 흡수가 되고 빛도 균일하게 반사가 됩니다. 결이 있는 가죽은 결 사이에서 빛이 산란되는데 스위프트는 그게 없으니까 색이 훨씬 맑고 선명하게 나와요. 에르메스의 핑크라든가 블루, 그린 같은 컬러들이 스위프트에서 특히 아름다운 이유가 이겁니다. 다만 표면이 매끈한 만큼 스크래치에는 조금 예민해요. 토고나 앱송처럼 막 편하게 들기보다는 조금 더 아껴서 들고 싶은 가죽입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은은한 광택이 있고 굉장히 격식이 있는 느낌을 줍니다. 제가 박스칼프를 표현한다면 오래된 파리 살롱에 놓인 검은 피아노 같은 가죽이에요. 조용한데 존재감이 있고 화려하지 않은데 깊이가 있습니다. 박스칼프는 가공 방식이 토고와 근본적으로 다르답니다. 토고는 크롬 처리인데 박스칼프는 나무 껍질에서 뽑은 타닌을 오랜 시간 침투시키는 방식이에요. 이 타닌이 가죽 섬유 사이사이를 채우는데 공기와 손의 오일에 반응하면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광택이 깊어지는 이유예요.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나 모서리부터 먼저 변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이 광택이 패티나입니다. 신품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예민합니다. 스크래치가 좀 잘 보이기도 하고 물에도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박스카프는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알고 관리할 자신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소재입니다.
관리 팁으로는 에이징을 빠르게 원하지 않는다면 직사광선을 피하고요. 자연스러운 패티나를 원한다면 자주 들고 다니는 게 오히려 좋답니다. 피부 오일이 공급되면서 균일한 패티나가 형성이 된답니다. 여섯 번째는 쉐브르입니다. 염소 가죽이죠. 쉐브르는 가볍고 탄탄합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염소는 소보다 작은 동물이잖아요. 피부도 얇고 가죽도 얇습니다. 그런데 왜 소가죽보다 강할까요? 가격도 일반 소가죽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어요. 염소는 암벽을 타고 다니는 산악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거친 환경에 적응하면서 피부 섬유가 훨씬 조밀하게 엮이는 구조로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얇아도 강하고 같은 두께로 비교하면 소가죽보다 단단해요. 에르메스가 쉐브르나 미조레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에르메스를 정말 깊이 아는 분들이 쉐브르나 미조레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바레니아는 에르메스의 뿌리, 마구 제작의 감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소재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고 매끈한데 사용하면서 색이 깊어지고 손때와 시간이 남습니다. 박스카프처럼 바레니아도 탄닌 방식으로 가공된 가죽입니다. 그래서 에이징이 생겨요. 박스카프는 광택이 깊어지는 방향이라면 바레니아는 색 자체가 변하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처음엔 밝은 탄색인데 쓸수록 진해지면서 거의 다른 가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바레니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방에 쌓이는 소재거든요. 새 것처럼 완벽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보다는 내가 이 가방을 들고 다닌 시간이 남는 게 좋다 하시는 분께 어울립니다. 잠깐 칼라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에르메스에서 가죽과 칼라는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에르메스에는 시즌 리스 칼라와 시즌 칼라가 있답니다. 시즌 리스 칼라로는 노이르, 골드, 에토프, 그리스 두드렐 같은 클래식이에요. 매년 꾸준히 생산이 되고 어떤 가죽에도 잘 어울리고 리셀 시장에서도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시즌 칼라로는 그 시즌에만 나오는 한정적인 칼라인데요. 루즈 H라든가 베르시프르, 블루 일렉트릭, 로즈 사쿠라 같은 가방이어도 칼라가 단종된 시즌 칼라면 가치가 살짝 더 올라가기도 한답니다. 같은 칼라 이름이어도 가죽에 따라 발색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르메스를 고르실 때는 무슨 칼라를 살까가 아니라 어떤 가죽 위에 어떤 칼라를 올릴까 이렇게 보셔도 된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